C3 조천 포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셜 IP 허브의 이병돈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창의적 업무 프로세스를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주제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지금부터 이병돈 대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창의적 업무 프로세스를 적용할 것인가 해서 창의적 업무 프로세스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었던 업무 프로세스 사례를 나누고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발견한 창의적 업무 프로세스, 제가 명칭을 지키는 CDC라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창의적 업무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우리 각 기업에 적용 가능한 창의적 업무 프로세스를 강구하고 적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주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에서 봤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저는 특허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특허 청구항의 삭제 보정 사례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허 제도 중에 PCT 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허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에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야만이 그 국가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제도가 PCT 출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T 출원 제도는 하나의 국가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출원을 했다. 그러면은 그 최초 출원한 날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어떤 특허 출원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도 이 PCT 출원을 했고 30개월이 지나기 전에 일본의 국내 단계를 진입을 해서 일본에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일본에서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심사 결과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청구항 중에 여러 가지 청구항이 있는데 일부 항 같은 경우에는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거절 이유가 없다는 게 나오고 일부 항 같은 경우에는 발명의 성립성이 안 된다. 이거는 발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 항에 대해서는 거절 이유가 나왔어요. 보통 거절 이유가 나오는 거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기재불비가 나오는데 신규성이라는 것은 이 발명이 새로운 게 아니다. 진보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던 기술에서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그랬을 때 진보성 거절 이유 나오는데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발명의 성립성이라는 기초적인 거절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특허 담당자가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발명의 성립성 거절이 왔기 때문에 한국의 특허사무소 대리인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일본의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해외 현지 대리인이 대응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특허사무소에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은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거절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리인이 알아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일본의 현지 대리인이 충분히 알아서 대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지 대리인이 알아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간을 단축을 해서 보통은 이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기다릴 필요 없이 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한 등록을 요청한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기업 담당자가 그 처리된 결과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처리된 결과물을 받았는데 처리된 결과물이 받았다는 것은 현지 대리인, 일본 특허 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한 다음에 그 특허의 처리 결과를 국내 특허 사무소에 보내주고 그 국내 사무소에서 해당 기업에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의 특허 담당자가 보니까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 자기 처음에 의도한 거는 그 일부 항의 좀 발명의 성립성 거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보정을 하거나 그 용어를 바꿔가지고 그 청구항을 당연히 살려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물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 거절이 있는 청구항을 아예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이 있는 청구항을 삭제를 해버리면은 빠르게 등록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처음에 기업 담당자가 원했던 거는 그 거절이 있는 일부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를 몇 개 바꿔서 등록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담당자가
국내 특허 사무소에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이거는 국내 대리인이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현지 사정을 알고 있는 현지 대리인이 알아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현지 대리인이 알아서 대응해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거절 이유에 대해서 왜 이게 삭제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국내 특허 사무소에서 중간 전달자들의 판단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해외 업무기 때문에 해외 업무 행정 담당자가 있고 그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했던 특허 기술 담당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외 업무 행정 담당자가 기업에서 요청한 사정을 보니까 좀 약간 자기가 판단하기에 좀 뭐라고 하죠? 생각이 좀 안 난 게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뭐라고 했냐면은 발명의 성립수행 거절 이유항에 대해서 현지 대리인이 알아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기업 담당자 뭐라고 했냐면은 신속한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기간 단축을 해서 신속하게 등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때 이제 특허 기술 담당자가 약간 판단 미스가 있어 신속한 등록을 요청한다 그러면은 그 발명의 성립성 거절이 있는 일부 항을 삭제를 해버리면 되겠구나. 어떻게 서로 간에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 해외 업무 담당자가 현지 대리인, 일본 현지 대리인에 나갈 때는 그 청구항을 삭제해서 신속하게 등록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특허 사무소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저희가 이 과정을 이제 다루는 과정 가운데 과연 뭐가 잘못됐을까?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한 거다. 일본 특허 사무소에서 당연히 이거를 이제 대응하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용어를 바꿔서 할 거지 그걸 삭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해외 업무 담당자 같은 경우는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특허 기술 담당자의 조언을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조언을 요청을 받았던 특허 기술 담당자가 잠깐 판단 미스가 있어서 엉뚱한 잘못된 코멘트를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꼬였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들이 끝났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좀 기업 입장에서 손실이었을 텐데 그 기업 특허 담당자가 그래도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 전에 그 오류를 인식을 했고 그 오류를 다시 정정을 해서 다시 이제 죽었던 삭제됐던 특허 청구항을 살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은 크로스 체크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게 잘 필요해요. 그러니까 특허 사무소 특허 기술 담당자도 크로스 체크를 했었죠. 그렇지만 잘못된 코멘트를 줬었거든요. 그렇지만은 기업의 특허 담당자는 그 크로스 체크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체크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크로스 체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특허 출원과 PCT 출원과 관련된 건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PCT 출원 후에 미국에 국내 단계를 진입하기 위해서 국내 단계를 진입한다는 것은 미국에 특허 출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PCT 출원 같은 경우는 국문으로 출원이 됐습니다. 한국어로 출원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영문 번역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영문 번역을 지시를 했던 거죠. 기업의 특허 담당자가. 그러니까 특허 사무소에서는 자신의 전용 번역 사무소에 영문 번역을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영문 번역된 걸 가지고 특허 사무소에서 그 특허 명세서를 처음에 작성했던 담당자가 영문 번역을 검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문 번역된 거를 기업한테 보내준 거죠. 왜 기업한테 보내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특허 명세서를 번역을 했는데 발명자로 하여금 기술적인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잘못된 건 없는지 기업에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 특허 담당자가 그걸 보고선 그 발명자에게 영문 번역문을 검토 요청했던 거죠. 왜 요청했냐면은 기업의 특허 담당자가 볼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자기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명자가 더 잘 알 거기 때문에 발명자에게 검토를 요청했던 거예요. 근데 검토를 요청을 할 때 이렇게 국문이 영문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번역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언제까지 회신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발명자가 진짜 바쁜 와중에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영어 번역문에서 여러 군데를 수정해 왔어요. 근데 이제 기업 특허 담당자 입장에서는 발명자가 수정을 해왔으니까 그것들을 그대로 또 이제 특허 사무소에 보내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특허 담당자가 또 그걸 꼼꼼히 일일이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발명자가 여러 군데를 수정해 온 사항들이 굳이 그 수정할 필요가 없던 사항이었던 거예요. 왜 굳이 이제 수정할 필요가 없었냐면은
이 발명자 같은 경우는 이 특허 명세서의 어떤 영문 명세서 그런 것들을 많이 그동안 익숙하지 않고 일반 뭐 문서의 그런 영어에 대해서만 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반 영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상식을 가지고 그 특허 명세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수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특허 담당자가 일일이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다 삭제를 하다 보니까 거의 전부 다 삭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특허사무소 담당자가 영문 번역을 검토하느냐고 시간이 걸렸고, 또 발명자가 또 자기 바쁜 와중에 시간을 들여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일일이 다 수정하는 시간이 걸렸고, 또 기업 특허 담당자는 또 발명자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그대로 보낼 수 없으니까 또 일일이 검토를 하면서 또 발명자가 다 기재했던 걸 다 삭제를 해버렸던 거예요. 결국 시간 낭비, 그때 3일인가 4일인가 시간 낭비가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도 PCT 출원일부터 30개월 임박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거니라 일정이 상당히 바쁜 와중에서도 일정이 더 지연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던 것들이 작업자 수준에 맞게끔 만약에 기업의 특허 담당자가 발명자의 수준에 맞게끔 명확한 요청을 하고 명확한 지시를 했다고 그러면은 이런 사실이 없었을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특허사무소 특허 담당자가 영문 번역 검토를 좀 더 이렇게 꼼꼼하게 했더라고 그러면은 기업의 특허 담당자가 굳이 발명자에게 묻지 않고 자신의 선에서 아마 이걸 검토를 해서 발명자의 영문 검토를 요청하지 않고 그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기업의 특허 담당자가 영문 명세서를 봤더니 특허 사무소에서 번역문 검토한 것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발명자까지 가게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 특허 담당자가 발명자의 현재 상황,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특허에 대해서 아마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특허 명세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발명에 사용된 기술적인 용어 위주로 검토를 해주고 특별히 어떤 문맥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것들은 특허 명세서에 기본적인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번역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아주 좀 크리티컬한 또 오류가 없었다면은 별도의 또 수정 없이 용어 위주로 봐달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요청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부터 배우는 창의적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CDC라고 적었는데요. 오늘 주제 성경 내용이 뭐였냐면은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동사에다가 체크를 해놨어요. 여기서 보면 나누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부르시고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태초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과 말해야 될 것, 어떻게 해야 될 것에서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누구한테 분담할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점적인 검토를 특허사무소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기업의 특허 담당자는 약간 서브적인 검토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리고 발명자 같은 경우는 약간의 용어 정의라든가 문맥을 봐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명확히 일 처리를 약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또 원리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눈 다음에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던 거죠. 그냥 빛을 어둠을 나눈 다음에 둘 수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의한다는 거죠. 우리의 업무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위한 것이고 어떤 단계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일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또 유출해 본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결과물을 체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특허 번역문과 미국의 어떤 중간 처리 대응 단계에서 그 최종적인 결과 보고를 받기 전에 중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기업 담당자는 특허 사무소에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예비적 체크, 선제적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 사람만 체크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모든 사람이 서로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 사례 같은 경우는 기업 담당자와 특허 사무소 담당자 두 명이었죠. 해외 행정 담당자와 국내 기술 담당자.
그리고 발명자 이렇게 적게는 3군데, 많게는 4군데의 크루 체크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창의적인 업무 프로세스, 우리가 아까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했다고 하면은 뭐 3일이라는 시간들과 4사람의 어떤 그 노력 낭비가 없었을 텐데, 이런 창의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발견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위한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명확하지 않은 업무 지시나 요청으로 인해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방침이나 방안을 적용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 각자 회사에서 이런 사례를 한번 나눠주시고 그거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는 방침이나 방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회사에 TDC 프로세스를 적용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각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창의적 업무 프로세스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2가지 사례 있죠. 특허 청구한 삭제 보정 사례를 통해서 중간 전달 판단 오류를 통해서 크로스 체크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허 번역문 검토 사례를 통해서 수준에 맞는 명확한 요청과 지시가 필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구분하고 정의하고 체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했었습니다. 오늘 또한 조별 발표를 통해서 질문과 또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명확하게 서로 간에 컨센서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나눴던 것들의 어떤 성격적 원리를 따져보면 창조 원리에 속했었습니다.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 사업의 동역자로서 가치 창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에는 목적 지향과 주인의식과 혁신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거는 혁신성에 관한 거였습니다.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같은 경우는 창의적 프로세스와 문화를 구축하는 거였는데요. 보통 이제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 프로세스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엄청난 손해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을 하고 완벽한 일 처리를 위해서 또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일 처리와 사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졌던 것들을 우리 사업에, 우리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2022년이 각 대표님들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